자, 오늘, 자,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소나무님도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뭐, 지수 무난하게 잘 끝났죠, 그죠? 그래서 지수가 뭐, 2주째 반등이 세게 나왔고, 오늘도 뭐, 무난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마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테마주들도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거랑 분명히 다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수도 이제 또 상대적으로 보면 또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보름 남았는데 또 추석 때 되면 또 폭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추석 뭐 전후로 뭐가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뭘 사면 좋을까? 추석 전에 살까? 추석 끝나고 살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맞으면 1번째 보세요. 뭐 추석 전에 폭락 나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뭐가 갈 것 같은데 그 전에 살까? 끝나고 살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 많으시죠? 맞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석 전후에 이제 대선주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시황은 어떻게 될 건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쭉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관련된 얘기를 저녁 방송에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냥 옆에서 물어보세요. 추석 때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래서 대답은 똑같았거든요. 그냥 신경 쓰지 마셔라. 그냥 늘 잘 간다 그랬어요. 잘 간다고 했는데 돌아가면서 물어봐요. 그래서 하도 물어봐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추석 전후로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요. 아예 오늘 녹화를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녹화 남겨놓고 누가 또 물어보거든. 오늘 날짜 녹화 방송 보라고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석 전후 이제 어떻게 될 건지, 특히 대선주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요즘에 좀 어떠세요? 아직 많이들 안 들어오셨는데 이따 좀 더 많이 들어오시면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냐면 요즘에 대선주가 여러분들 생각대로 잘 안 되시죠? 아마 좀 그런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되게 잘 갈 줄 알았는데 좀 안 간다,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 대선주가 여러분들 생각대로 잘 안 가요. 가기는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잘 안 가요. 그래서 대선주로 수익을 내는 개인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대선주를 보통 차트 기법과 뉴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 그걸 가지고 주식을 하시거든요. 고정관념이 뭐냐면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하시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대선주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원래 주식 투자도 그렇지만 주식 투자 자체가 그렇습니다. 대선주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개인들의 모든 생각과 그 논리를 뛰어넘어서 움직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원래 주식 투자가 그래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그 심한 게 대선 테마주예요. 그래서 뭐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개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사, 솔직히 뭐 조그만 가게에서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들도요, 그분들도 대통령 누가 되냐에 따라서 떡볶이가 잘 팔릴 수도 있고 잘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뭐 대기업만 그러겠습니까? 소상공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든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선주를 좀 많이 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본인 뜻대로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잘 들어보시면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해드렸었어요.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에 했었고,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근데 오늘 또 다른 각도로 또 얘기해드릴게요.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데 자꾸 이제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시작은 지수 얘기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대선주 얘기로 들어갈 건데, 추석 전후로 대선주들이 왜 어떻게 움직였는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선주 하시는 분들 솔직히 힘드시죠? 힘드시면 저기 2번 한번 찍어보세요.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서 좀 힘들어요. 2번 찍어보세요. 괜찮아요. 찍어보세요. 생각한 대로 잘 안 되시죠?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시죠? 뜻대로. 돈을 좀 잃으셨건 벌으셨건, 아마 벌으셔도 아마 좀 힘들게 벌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죠? 찍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뜻대로 잘 안 되시죠? 그래요. 다른 분들은 잘 되세요, 뜻대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걸 왜 여쭤봤냐면 얘기를 쭉 해드리려고요. 자, 보세요. 이게 왜 힘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고. 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네. 대학교에서 학생 가르치시는 교수님부터, 그죠? 네. 수업을 듣는 학생, 그 다음에 뭐 그냥 잘 모르는 20대 청년까지도요.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네. 약간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지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거의 생각들이 비슷해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대선주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하기 힘드시냐면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네, 원래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렇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이 이제 처음에는 대선주에 관심을 잘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주는 선거 직전에나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주가 대통령 선거 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개인들은 몰라요. 전문가 중에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전문가도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경력이 짧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선 치러지기 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네, 계속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대선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문가 중에도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파고들지 않은 이상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대선주들이 이제 아무튼 급등을 하긴 하는데 개인들이 대선주를 되게 늦게 들어와요. 잘 아시겠지만 개인들은 언제쯤 들어오겠어요? 예. 대선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들이 최소한 3배, 4배, 5배 이상 급등했을 때 그때 들어옵니다. 왜 그때 들어오냐면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3배, 4배, 5배씩 올라와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겠죠. 수산 INT 같은 이재명 테마주를 보죠. 오늘 아침에 이재명 테마주 급등 안 해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다 얘기해드렸어요. 왜 수산 INT, 동신건설, 토탈스포트가 여기에서 못 가고 있는지 되게 쉽게 얘기해드렸거든요. 네. 그럼 뭐 정의원들용 강의니까 여기서 풀긴 그렇고 뭐 그래요. 네. 아무튼 이제 개인들이 대선주에 언제 관심을 갖냐?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요. 여기서 왜 관심을 가질까요? 여기서 관심 갖는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가 바보라서요? 아니죠. 대충 생각하시면 이게 한 10,000원쯤 아니겠습니까? 대충 여기가 10,000원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대충 10,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요? 5만원대까지 가죠? 네. 이 정도 급등을 하면 그냥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네이버에 들어가도 다 이재명씨 테마주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는 생초보들도 그죠? 네. 대선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다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광고죠. 네.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솔직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사기가 좀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간다고. 그럼 이게 어디로 오냐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들이 더 주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웅성웅성거려요. 누가 여기서 사서 팔았는데 100% 수익 났대. 이러면서 너도 사봐 이러면서 서로 추천합니다. 네.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뱀이에요. 뱀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네. 가장 싫어요. 볼 때마다 진짜 어떻게 막 해버리고 싶어요. 막. 네. 제가 가장 무섭게 본 공포 영화는 아나콘다였어요. 네. 지금 생각해도 진짜 싫어요. 그만큼 뱀을 싫어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직장인들끼리 서로 종목 추천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7번 찍어보세요. 네. 그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게 직장인들끼리 서로 종목 추천하는 겁니다. 네. 무서워 죽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옛날에 제 아는 동생이 하나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주식에 한참 미쳐있을 때예요, 그 친구가. 근데 슈퍼에서 담배 사면서 처음 보는 그 슈퍼 아주머니한테 네, 종목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서로 추천하지 마세요. 네, 서로 리딩도 해주지 마시고 무서운 거예요, 그거. 네.
제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왜 뱀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서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오늘은 좀 재밌게 들으려고 준비 많이 했어요.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요즘에 힘드시잖아요, 그죠?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막 제2의 수산화 ENT를 발굴했다는 막 스팸 문자도 오고, 그죠? 막 계속 와요. 공짜라고 들어와 보라고 막 스팸 문자 엄청 오죠, 그죠? 네. 그쵸? 네. 엄청나게 와요. 네. 들어가 봤더니 뭐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 막 해주고 막. 네.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잔뜩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꼭 거기에서는 번지 점프를 하죠. 수직으로 다이빙 하듯이 번지 점프를 합니다. 예, 그래요. 여기는 얼마예요? 2만원. 5만원에서 2만원대까지 번지 점프 하죠. 재미있는 건 이 종목들의 대부분 여기서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주식을 판다는 거죠.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산화 ENT 여기에서 회장님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그런 거 많습니다. 자사주 매도 많이 하죠. 그래서 네. 그래 나서 번지 점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반등 나오죠. 네.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갈까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여태까지 그지 50% 이상 손해도 봤었고 기다린 세월이 있는데 막 올라오니까 팔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씨 지지율도 높고 참 좋거든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만 되면 이게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안 놓죠. 그래서 또 끌려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끌려당기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요, 개인들이. 그래서 개인들이 어디에서 주식을 많이 사시냐면 여기서 많이 사요. 그리고 이제 눌림목, 낙폭과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사셔가지고 끌려 내려오죠. 되는 거를 사가지고 끌려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걸 사서 끌려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누가 사냐면 불나방 그리고 이제 초보분들이 이제 불나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잘 모르고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미련이 남아있는 분들이 안 파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불나방들이 또 들어와요. 네. 여기는 불나방은 안 들어와요. 근데 좀 약간 피곤한 자리죠. 네. 아무튼 이렇게 끌려당기시는데 제가 몇 달 전에도 얘기했고 한두 달 전에도 얘기했다고 그랬었죠.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몰리잖아요. 네. 이런 자리가 오면요 세력이 가만 안 둬요. 어떻게 하냐면 밑으로 확 끌어내려요. 끌어내린다고. 왜 서양에 보면은 저승사자가 무슨 큰 낫 하나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슨 낫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네. 그게 똑같은 거예요. 네. 제가 이 얘기 언제 해드렸냐면 윌비스 기억하시나요? 앞으로 대선 테마주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떠 있는 거 사지 마시고 제발 밑에 있는 거 사세요 그랬죠. 최근에 범행권형 떨어지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부터 보시죠. 윌비스 여기 2011년도 12년도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세요? 여기 얘기 상세하게 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어떻게 될 거라 그랬죠?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2번 찍어보시고요. 얼마나 맞는지 확인해보고 맞춰서 얘기해드릴게요. 윌비스 여기 얘기한 거 들으신 분들 1번 찍어주시면 되고 못 들었다 2번 찍어주시면 돼요. 못 들으신 분들 많죠? 이 강의를 두 달 전쯤에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원래 그래요. 한 번 얘기해서 잘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두 번, 세 번씩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자, 윌비스가 잘 보세요. 이게 왜 얘기를 해드렸냐면 대선이 1년 딱 남았을 때 그때 급등했던 정책주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자, 대선 1년 남았을 때 급등했던 테마주. 대선 정책주 중에서 핵심 정책주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그때 선거는 2012년도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2012년도 12월 달이었어요. 12월 중순이었고요. 아마 12월 13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2011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 딱 1년 전이에요. 11월 달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쭉 급등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만큼 급등해. 여기가 한 700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700원에서 급등했다가 하한가 맞고 떨어졌는데 상한가 3개 치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가 싶더니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11, 12, 1, 2 4개월 동안 700원짜리가 2,800원, 지금 몇 배 올라왔어요? 4배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또 간다고. 그냥 난리가 났겠죠, 여기서도. 그죠?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는데도 그랬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다 샀습니다, 걔네들. 저희 방은 여기서 추천했다니까요, 실제로. 네,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랬었어요. 여기서 추천했었어요. 여기서 아무튼 걔네들이 엄청 잘 사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세력들이 그냥 데리고 갈 것 같으세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세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파동이 몇 개가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셔터 꺾었다 3번 나왔죠. 그러니까 1, 2, 3 파동 3개 나오면 보통 쉽니다. 푹 들어와요. 옛날에는 회식 많이 하셨죠. 회식.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식을 안 하시지만 회식으로 따지면 1차, 2차, 3차 가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그럼 푹 쉬셔야죠. 주식도 쉽니다. 푹 쉬라고 하한가 때려가면서 쭉 눌러요. 요즘에 반등 없이 떨어지죠? 이때도 그랬다니까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잘 올라가다가 하한가대 맞고 좀 돌리더니 급등하고 하한가 맞고 막 그러다가 또 올라가고 막 그러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슥 떨어져 버리죠. 무슨 차일까요? 여기서는요, 개인들이 무서워서 못 샀어요. 개인들이 샀을 것 같죠? 무서워서 못 샀다니까요. 다시 해드릴게요. 개인들이 못 샀어요. 잘 보시면 신용이 늘어나긴 하죠. 늘어났는데 줄어들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뭐겠어요? 개인들이 쓴 신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신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상한가 나오고 그래도 더 늘고 그러잖아요. 이건들은 이 신용은 개인이라기보다 세력이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여기쯤에서 개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확실하니까 3개월 동안 4배 갖고, 그죠? 이 정도 갔으면 인터넷 그리고 뭐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얘기했겠죠. 지금이라도 사셔야 된다고.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네. 참고로 여기가 2011년이죠. 네. 2011년도에 추석이 언제였을까요? 날짜 써봤는데 2011년도의 추석은 9월 12일이었어요. 여기쯤이었겠죠. 그러니까 제발 주식 좀 사세요. 제가 추석 전에 간다고 했잖아요. 이따 그 얘기도 쭉 해드릴 겁니다. 네. 여기였다니까요. 네. 추석이 여기였어요. 당연히 9월달이나 10월달이니까 여기죠. 말 진짜 안 들으세요. 사라고. 안 사요. 네. 나중에 사겠대요. 제가 그냥 차라리 주식 접으라고. 추석 때 뭐 했는 줄 아세요? 네. 이러고 있었어요. 안 보이죠? 확대해서 보이죠? 이러고. 신났어요. 세력은. 네. 나가라고. 갑자기 조용하던 주식이 추석 전에 들었다가 났다가 들었다가 났다가 이러죠. 왜 그러겠어요? 600원에 있다가 800원까지 갔으면 얼마 간 거예요? 30%. 40% 그죠? 네. 30% 정도, 3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했겠어요? 매집한다고 이런 거죠. 요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좀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속상하시죠? 아, 여기서 팔걸. 근데 떨어져서 속상하시죠? 대손주 하시는 분들. 그죠? 네, 좀만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네. 대손주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폭락하셨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폭락해가지고 여기 있었는데 조금 올라와도 뭐 성에도 안 차고 그죠? 대충 여기쯤 있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대선주 갖고 있는 것들 뭐 더 망가졌을 수도 있고 보통 여기쯤 있죠? 거래 하나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 드시고 막 자괴감 들고 막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만 이런가? 분명히 일자리 관련주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일자리 관련주가 뭔데요? 교육 관련주죠. 일자리 교육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 차트가 보통 여길걸요? 자, 맞으면 7번 찍고 다시 찍어보세요. 일자리 교육 관련주 다 갖고 계신 분들 다 차트 여기쯤 있죠? 찍어보시라니까요? 분명히 들었다 놨다 했는데 여기쯤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 왜 이러고 있지? 답답해서 뉴스를 봤어요. 정치인들 뭐 늘 똑같죠? 뭐 네가 잘났다, 뭐 내가 잘났다 그러면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저게 같은 당인지 다른 당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막 서로 싸우고 그죠? 네.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그러고 그죠? 네. 다 똑같아요 정치인들은. 그렇죠? 이렇게 해놨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는 뭐 정치인들이 깨끗했겠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죠. 네.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더 뻔뻔해져서 그렇지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요즘에 정치인들은 되게 뻔뻔한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더 심해졌죠.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라니까요. 여기서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 요즘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지친 거예요.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이러다가 추석 때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해서 우리 또 날아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답해한 줄 아세요? 수익 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네. 이런 얘기는 직설적으로 해드려야지 정신이 번쩍 드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종목을 이렇게 들고 수익 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한 두세 번만 이런 거 이제 이런 데서 주식 들고 있다가 수익 내보세요. 파시겠나? 안 파시죠? 왜 힘들어요? 더 사야죠. 그죠? 네. 더 사거나 꽉 쥐고 있어야죠. 자, 어떻게 돼요? 종목이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밑에서 거칠게 한다고. 들었다 놨다. 그죠? 이상한 거 한 대 맞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밑에 보세요. 거래량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뭐 한 거냐면 매집해놓고 있는 거예요. 슥 올리죠? 네. 시작하는데 어설프게 시작하죠? 캔들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잘 보시면 어설프게 시작한다니까. 그게 언제 추석 끝나고 추석 전후. 그죠? 전에 가는 경우도 있고 후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됐겠어요? 네. 쫙 가는 거예요. 못 따라오게. 신용이 늘면서 가죠? 보이세요? 네, 신용이 늘면서 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개인이겠어요? 그리고 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개인들이 이제 접근하니까 어딜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하한가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하한가였어요. 15%짜리. 네. 하한가인데 딱 맞고 21선을 살짝 건드리죠. 개인들이 그때는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자, 20에서 깼으니까 걔들 막 손절했겠죠. 난리가 났겠죠. 치고 갖고 싸우다가 2주 돌리다가 상한가 3개, 점으로 3개. 개인들 헐 그러는 거죠. 근데 재밌죠? 신용이 또 늘어나요. 정확하게 이해되셨나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개인이겠냐고. 그리고 개인들이 또 따라붙으니까 하한가 2방. 처음에 거는 이제 반짜리요. 네, 반. 하한가 절반 되는 거. 그 다음에 진짜 한가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신용이 또 늘죠? 어디에서요? 용맹하신 분들이죠. 하한가에서 신용이 늡니다. 끝났을까요? 끝나긴 뭘 끝나요? 이틀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하한가 갔다가 오죠? 네, 이때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옛날엔 이런 거 하고 막 단타치고 그랬어요. 보이세요? 네, 하한가 딱 풀린 거. 아침에 9%까지 급등했다가 하한가 찍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하루에 막 30%짜리씩 내고 막 그랬어요. 하한가 때리면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한가 한 2대 때리죠. 네. 가는 척하다 꺾어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쭉 돌죠. 자, 개인들이 어디에서 열광하냐면 여기에서 열광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신고가를 냈는데 상한가 치면서 내니까 개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이 누구랑 똑같겠어요? 잘 보세요. 한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애니능률을 보시면 돼요. 애니능률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여기까지 올라왔었죠? 4월달이죠? 눌렀다가 상한가 나오니까 개인들 난리 났었죠. 물론 개인들이 여기서도 많이 샀지만 여기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들어왔냐면 주린이들이 벌써 많이 들어왔어요. 상한가 치면서 악고점을 제끼니까 열광하더라고요. 와, 근데 여기서 진짜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악고점이 여기죠. 네. 여기가 악고점인데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옛날 신고가 매매 기법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거 갖고 들어온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다른 걸로 좀 바꾸셔라. 계속 들고 있으면 위험하다. 바꾸시라고.
웅진, 덕성 다 똑같았어요. 위험하니까 좀 다른 거 하시면 안 되겠냐고. 말 되게 안 들어요. 어쩔 수가. 메가임디 있죠? 메가임디는 그때 신규원들 중에 메가임디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그 신부들이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입고서 그 식장에 들어가죠. 네. 신규원들이 그때 거의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이 메가임디를 입고 들어오셨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 정도였어요. 거의 다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랬어요. 좀 안 좋게 얘기했죠, 당연히. 대놓고는 이제 말을 못하고, 네. 왜냐면 세게 얘기하면 오히려 반감 가지시니까. 좀 안 좋아질 테니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들의 거의 대답은 뭐였냐면 싫다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난 이거랑 헤어지기 싫다.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둘이 안 어울리니까 헤어지라고.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그 말을 듣겠어요. 네. 방금 메가임이랑 결혼했는데, 네. 그죠? 네. 평생 같이 살려고 결혼했는데 헤어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싫으셨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윌비스 그때도 그랬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애니농률이 3만원, 여기는 얼마예요? 16,000원? 그러니까 대충 반토막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대충 반토막이에요. 네. 아마 정확히 반토막일 겁니다. 자, 그럼 윌비스 다시 볼까요? 네. 이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 자, 고점을 찍었죠? 2845원이죠? 개인들이 여기서 반응했다니까요? 이게 아까 똑같잖아요. 악고점을 제꼈어요. 차트 똑같잖아요. 악고점이 여기죠? 근데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용 들어오죠? 이거는 개인이에요. 개인. 거래가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차트를 잘 읽을 줄 아셔야 되는데, 여기 올라갈 때 보면 거래가 늘 때가 있고 확 줄어들어요. 늘었다가 확 줄어들고 늘었다가 확 줄어들고 이러거든요. 여기도 갈 때만 거래가 있지 평상시는 없다고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거래가 일정하게 많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지지하는 척 한다니까요.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사요. 몰타기도 많이 하고. 그때도 그랬어요. 이거 더 간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나 밑으로 파버리죠. 네. 2,800원이죠. 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얼마였을까요? 1,500원 안 깼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4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에서 40% 정도 떨어진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왜 힘든 줄 아세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살짝 올라오다가 여기서 확 떨어뜨렸거든요. 21선에서 걸린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반등 나오기 시작하니까 확 올라올 걸 기대하고 신용이 또 늘죠. 왼수들 진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요즘 맨날 이 소리예요. 잡아갔으면 좋겠다. 자, 양봉 나왔어요. 그럼 팔아야 되는데 왼수들 더 사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더 사잖아요. 드디어 간다고 진짜 그래요. 이러면서 말리지 마 이러면서 기계 안 들어요. 꺾어버리죠. 하한가 때리면서 기자라는 거예요. 2,845원을 나누기 2 하시면 얼마예요? 네, 1,400원이겠죠? 네. 얼마까지 가요? 1,290원. 그럼 뭐예요? 반토막 훌쩍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나온 거예요. 여기서 뭐 했겠어요? 개인들 손절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차트 다 깨고. 어서 많이 보셨죠? 이게 언제였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8월 20일. 뭐가 달라요? 그때는 지금은 조금 천천히 빠진 거죠. 그때는 좀 빨리 빠진 거. 팍 이러면서. 약간 기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냐, 이렇게 떨어졌냐. 네. 떨어진 폭은 똑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급반등이 나오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네. 요즘에 힘드신 분들 왜 힘든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반등이 살짝 나오죠. 네. 나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예요. 살짝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이 왼수들이 또 신용을 써요. 어떻게 돼요? 주르르 흘러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억장도 무너지죠. 누가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미치는 거예요.
자, 한 달 지났죠? 2달 지났죠? 3개월 지났죠? 그쵸? 네. 2월 달에 엄동선언에 섰는데 벚꽃도 다 지고 이제 아카시아가 이제 피고 있는데 나는 반토막이 나서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뻐꾸기도 아니고. 5월 달이 됐는데, 그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반등 나올 때 그때부터 이제 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시면 신용이 늘다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죠. 떨어져도 감소하고 올라가도 신용은 감소하죠.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저녁 방송 때 안 할 건데 대충 쌍바닥 찍고 나 여기서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찍을 때도 있고 요때 개인들의 심리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뭘 겪고 계시냐면 이거를 겪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났어요. 제가 보기에 요거는 지나갔고 지금 요거 아니면 여기에요. 어떤 건 여기에 있고 어떤 건 여기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기서 많이 사신 분들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 노리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찍은 것이고 크게 보면 이렇게 쌍바닥을 찍은 거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주가 원래 이래요. 뭐가 원래 이러냐면 여기서 개인들이 이제 간다고 이제 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오냐면 낯들고 있는 저승사자가 와요. 저 부르셨어요? 이러면서 와요. 네. 안 불렀는데요? 일단 왔으니까 조정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싹 불러버리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이랑. 뭐가 다른데요? 차도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놔요. 역해된 숄더형이라고. 무시무시한 역해된 숄더형. 투매가 엄청나게 세게 나왔을 때 나타난다는 역해된 숄더형. 이게 나오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나 이거를 견딘 사람은 뭘 먹을까요? 그렇죠. 이걸 견디신 분은 항상 보상이 따라요. 올라와요. 거꾸로요. 여기 1290원이죠. 여기는 얼마일까요? 대충 눈치껏 계산해보세요. 대충 2580원이지 않겠어요? 왜냐면 1290원 곱하기 2 하면 2580원이니까. 하나 확인해볼까요? 여기죠? 2665원. 그죠? 대충 2580원 조금 높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100%까지 올라온 거예요. 반토막 났었지만 100%짜리 수익이죠. 준다니까요. 언제요? 추석 전후에. 요거는 기간은 그때마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지금보다 신용이 좀 덜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개념은 똑같아요. 초반에는 세력들이 신용을 썼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뒤에는 개인들이 신용을 썼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개인들이 욕심내는 건 똑같다니까요. 세력들이 바닥에서 올리는 패턴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공중에서 이렇게 돌리는 패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고점에서 물려서 개인들한테 조종을 받고 개인들을 처리하는 과정은 이 패턴은 바뀐 게 사실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매집할 때 급등할 때는 패턴이 싹 바뀌었어요. 옛날 기법에 안 먹혀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개인들이 반등을 노리고 들어오니까 반등 나오는 포인트가 좀 바뀌었어요. 단타 못 치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추석 전후도 얘기를 같이 해드려야 되니까 같이 해볼게요. 그러니까 2011년 추석이 언제였냐면 여기였습니다. 전후에 간다니까요. 되게 말 안 들으세요. 그러면 2012년에는 추석이 언제였을까요? 9월 30일이었어요. 여기쯤이었어요. 잘 안 보이시죠? 9월 30일이 추석이었어요. 한 중간이었어요.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 회원이시건 아니시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면 이럴 것 같아요. 조정 올까봐 걱정하실 시간에, 추석 전에 또 폭락 올까봐 걱정하시는 시간에 그냥 돈을 100만원이라도 어디서 돈을 좀 얻어와서 주식을 하나라도 더 사겠습니다.
그 걱정하실 시간에. 그리고 주식을 딱 매수를 딱 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그 종목 믿고 편안하게 볼일 보겠습니다. 자꾸 열어보지 마시고. 추석 전에 간다니까요.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또 이런 댓글이 달려요, 유튜브에. 지겨워서 그래요. 항상 이런 얘기하면 댓글이 꼭 달려요. 네. 지나간 거 누가 설명 못하냐고. 네. 꼭 달립니다. 지겨워서 먼저 제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네. 그런 댓글 달릴까봐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네. 꼭 달려요. 네. 자, 네, 이제 10년 전 건데 되게 설명을 상세하게 하죠, 그죠? 네, 그때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그때 그래서 추석 전에 여기 사셨으면 얼마? 여기가 2,000원이에요. 여기는 당연히 4,000원이죠. 딱 100배, 딱 100% 올라갔어요. 그랬어요. 그때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또 신용이 증가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세력이 개입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지금은 종목 중에 이러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저희 방에서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추천한 것 중에 여기 이 차트 거의 똑같은 거 되게 많아요. 이건 뭐냐면 다 준비를 해놓은 거죠. 준비 싹 해놓고 아닌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못 가는 척 하면서 마지막까지 속어요. 급등 전에 급락했어요. 한 10%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마이너스 6%? 그래가지고 또 떨고 났죠.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여기서 다 손절했었어요. 걔네들. 이렇게 떨어질까봐. 앞에서 몇 번 보니까 후룩 떨어진 거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여기서 이걸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요거 하나 뜨니까. 왜냐면 밑으로 떨어질까봐. 실제로 신용도 줄어들죠.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그게 세력의 속임수였죠. 그 다음날 점 나왔어요. 하여튼 대단하다니까요. 점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불꽃놀이 쫙 올려버립니다. 개인들이 언제 들어왔겠어요? 네? 여기서 들어왔겠죠. 장렬히 전사했어요. 2달 뒤에 1,000원. 왜냐면 선거 끝났거든요. 그 당시에는 선거 2달 전까지 갔어요. 요즘에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선주가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궁금하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대선주가 언제까지 갈지 궁금하다 1번. 나 그런 거 안 궁금합니다. 4번 찍어보세요. 4번 찍어보세요. 네. 다음에 제가 또 물어보거든 4번 찍으세요. 1번 찍지 마시고. 네. 관심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쉽잖아요. 올 연말까지 가거나 내년 초까지 가겠죠. 그리고 대선주 끝나면 테마주 끝났다, 뭐 폭락온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드릴게요. 대선주 끝나면 폭락온다. 그때는 주식을 접어야 된다.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폭락한다고. 맞아요. 맞는데 되게 바보 같은 겁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욕하는 거 맞습니다. 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2월 달에 정식으로 취임했어요. 2월 25일이에요. 날짜 왜 기억하냐면 우리 아들이 그때 태어났거든요. 막내 아들이. 날짜를 까먹을 수가 없죠. 네. 자, 2달 동안 뭐 하겠어요? 대통령 인수위원회라는 게 출범하죠.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 뭐 그게 차려지면 거기에서 뭐 합니까? 놉니까? 계속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인사를 어떻게 할지 계속 그런 거를 이제 계속 회의를 하겠죠. 발표가 나오고 기자들은 또 열심히 또 취재를 하실 거고, 그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뭐가 생겨요? 대선 정책주가 아니라 정부 정책주가 하는 거죠. 확실하게 정부 정책주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주가 언제까지 갈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대선주가 끝나면 테마주 끝났다고요? 누가 그래요?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정부 정책주가 가죠. 자 생각해보세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대선 정책주가 확실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확실하게 당선된 사람의 정부 정책주가 더 확실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부 정책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산을 바로 집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겠죠. 민주당 뭐 다른 뭐 이재명 씨가 되든 뭐 누가 되든 아니면 이제 야당에서 될 수도 있고. 그럼 대기업에서 뭐 하겠어요? 그거에 맞춰서
정책을 발표하겠죠. 예를 들어 정부에서 우리는 뭐 메타버스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겠죠. 네. 그렇죠. 안 그러겠냐고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죠. 네. 대기업에서 뭐 정부랑 반대로 가겠어요?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겠죠. 뭐 정부도 대기업을 밀어줘야 되는 게 많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삼성에서 뭐 한다더라, 현대에서 뭐 한다더라. 그럼 뭐예요? 네. 여기서 이제 신기술 테마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이 가는 거 아닌가요? 정부 정책 주하고 대기업에서 투자하는 거. 근데 주식을 뭐하러 실 생각을 하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지금 조정받고 있는 대형주들이 다 쉬고 이제 올라갈 준비를 다 합니다. 대형주들이 올라갈 때는 딱 한마디 해줍니다. 대형주들 막 급등하고 신고가 나요. 그럼 이제 누가 물어보겠죠. 당신들 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실적이 좋아서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열심히 사겠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전후를 걱정하실 시간이 있으시면 그냥 종목 좀 사세요. 연말 내년 초에 내가 뭘 갖고 수익을 낼 것인가 딱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니까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나라 안 떠나시고 사실 거 아닙니까?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렇죠? 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야당이 집권할까봐 불안하실 거고 보수 쪽은 또 민주당이 집권할까봐 불안하시겠죠? 객관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되든 이 나라 안 떠나실 거잖아요. 열심히 사셔야죠. 그러니까 걱정하실 시간에 걱정 그만하시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계속 투자하세요. 윌비스 얘기하다가 잠깐 옆으로 잠깐 샜는데 왜 샜냐면 제가 약간 답답해서 그래요. 이게 다 돈으로 안 보이세요? 제가 보기엔 다 돈으로 보이는데 맞으면 진짜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맞지 않습니까? 좀 힘 좀 내세요. 좀 안 좋은 생각 좀 그만하시고 진짜. 제가 답답해하는 게 느껴지시죠? 그죠? 네. 미치겠어요. 걱정 좀 그만하세요. 대선주 안 끝났고 뭐 테마주 앞으로도 갈 거고 대형주도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걱정들 하세요? 물론 중간중간에 어떻게 가요? 출렁출렁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락도 나오고 급등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종목마다 다 틀리고. 그리고 추석 얘기 다시 해드릴게요. 추석 전에 가는 게 있고 추석 끝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대선주라고 해도요. 추석 전에 가는 게 있고 끝나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걱정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수 얘기 나온 게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보세요. 추석 전에 지수 급락 나온다는 얘기 막 듣고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네.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추석 전에 급락 나온다고요? 걱정되세요? 추석이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급락 나는 거 아니야? 걱정되신다고요? 네. 여러분 이미 나왔잖아요. 네? 이미 나왔잖아요. 최근에 종목들 기본적으로 20% 30%씩 손해 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건 잘 안 나와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폭락이거든요. 이미 나왔는데 뭘 또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응? 비관 논자 얘기 좀 그만 들으세요. 이미 나왔는데 뭘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미치겠어요, 진짜. 투매도 가끔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주 안 나와요. 그리고 요번에 되게 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원래 추석 때 하락에 나와야 됐었어도 하락에 나와야만 한다고 해도 비껴가겠죠. 왜냐면 먼저 나왔으니까. 이런 거 한번 나오면 기본 2, 3개월은 올라가요. 한번 나오면 또 올라가고. 또 나온다고요? 아 진짜 왼수들 진짜. 여러분들 뭐 하는 게 아니라 비관론자들이요. 왼수들이에요 진짜. 맨날 떨어진대.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안 지겹겠어요? 맨날 떨어진대. 그래서 비관론자 중에는 부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삼성전자 그 이병철 고 이병철 회장님이 그래 안 될 거야. 그래서 그 집안이 이렇게 큰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 됐겠어요?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그래 안 될 거야. 됐겠냐고요. 그럼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뭐 너무 많지만 옛날에 미군 기지 거기에서 누가 온다고 이제 잔디 좀 깔아달라고 6.25 전쟁 그 한복판에 무슨 잔디가 어딨어요. 잔디를 구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은 무조건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오케이 내가 하겠다. 오케이. 직원들이 아니 잔디를 어디서 구해요? 막 그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모내기 처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묘 어린 묘 갖다 쫙 깔았대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아 여기 잔디 이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간 거죠.
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증시가 종목들이 크게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설령 추석 전에 조금 만약에 투매가 나온다 쳐도 그렇게 세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이해되셨죠? 네.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추석 때 너무 걱정들 많이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벌써 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추석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10년 전 얘기를 하냐면 5년 전에는 탄핵 때문에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5년 전 얘기는 못해요. 선거는 5년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10년 전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윌비스도 결국에는 뭐예요? 추석 전에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자리 복지였고 노인복지 테마전화 보여드릴까요? 아니, 무상복지. 모나미부터 보세요. 옛날에 대선주를 이만큼 갔었어요. 자, 언제 급등을 시작하죠? 8월이죠. 이때 추석은 9월 12일, 즉 이때 추석은 0이었습니다. 이게 별로 급등 안 한 걸로 보이시겠지만 상한가 4개인가 5개 나왔어요. 여기가 추석이었어요. 추석 전으로 간다니까요. 제발 좀 믿으세요 좀. 이미 급등한 것도 있잖아요. 요즘은 홍준표 시기 급등하죠. 네. 쭉 올라갔죠. 그 다음에 진짜 큰 급등은 뒤에서 나왔어요. 11월 달에. 10월 말부터 11월 달. 그러니까 추석 전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그때 무상복지 테마주였어요. 그 다음에 추석은 9월 말에 있었다 그랬죠. 네. 상한가 그때 3개 반 나왔어요. 그때 추석은 여기였죠. 네. 추석 전으로 가잖아요. 전에 가든 후에 가든.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면 될까요? 아까 메타바이오med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저기였어요. 노인복지 테마주 여기였었거든요. 이때 추석은 언제예요? 9월 12일이라고 했었죠? 여기에요. 언제 간 거예요? 추석 전에 가는 거예요. 전이랑 후에 간다니까요. 아까 윌비스는 추석 후에 간 거예요. 다시 윌비스 다시 보죠. 여기였는데 두 번 다 추석 후에 갔어요. 아, 요거는 추석 전후, 그죠? 추석 걸쳐서 간 거예요.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추석 전후에 하세요. 이거 말고 종목이 많은데 하나 더 얘기할까요? KCS라고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건데 KCS는 선거 완전히 끝물에 나왔던 거예요. 거의 마지막 정책주. 마지막.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끝내버렸어요. 추석이 9월 이때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추석이 여기였어요. 네. 그 전에 뽑아버린 거예요. 5배 이상 올라왔어요. 네.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시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좀 불편하시죠? 그렇죠? 네. 마스크도 답답하시고. 네.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10년 전이랑 약간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력이 매집이 안 돼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해되시죠? 그래 추석 전에는 꼭 주식을 사놓으세요. 제발 좀. 추석 전에 가든 후에 가든 가니까 그죠? 네, 해놓으셔야 돼요. 요즘에 바이오주 잘 안 되시죠? 네. 바이오주보다는 대선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바이오주는 원래 작년에 끝났었어야 되는데 이미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지금 바이오주는 옛날처럼 크게 재미가 없어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간단해요. 대선주 하시고 대선주가 12월 달에 끝나든 11월 달에 끝나든 1월 달에 끝나든 뭔 상관이에요. 그게 끝날 때쯤 되면요 제가 아마 마이크 잡고 하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제발 물리지 마시라고. 윌비스 차트 아까 그거 보여드리면서 4분의 1 토막 나오고 싶으면 사시라고 아니면 덜어내라고 그런 얘기 계속 할 겁니다. 무방에서는 라이브에서 뭐 하겠어요. 이미 다 팔아놓고 뭐 하겠어요. 정부 정책 수혜주 사고 있겠죠.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맞죠? 이미 다 미리미리 다 이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존 회원들, 저희 회원들은 다 팔아버리고 이제 새로운 정책주를 살 거고, 무방에서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럼 물리신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겠죠. 그렇죠? 네. 미리 얘기해드렸습니다. 네.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뇌를 지배하는 순간, 그때부터 주식 투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얘기해 드릴게요. 자, KCS하고 아까 메타바이메도 이런 거 쭉 얘기했었죠. 자, 급등 나오기 전에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렇죠? 급등 나오기 전에 여기죠. 여기를 보세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급등했다가 다 퍼먹고 있었어요. 보이세요? 급등했었는데 다 퍼먹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급등을 시작했는데 전자점 다 깨고 떨어졌잖아요. 낙폭 과대. 아까 윌비스랑 똑같죠? 네. 간단해요. 고점이 2,200원이었잖아요. 그죠? 네. 1,200원까지 떨어졌죠. 얼마 떨어진 거예요? 거의 반토막. 2,200원의 반토막은 1,100원인데 1,2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대충 계산하면 40%대 손실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뭘 계산기를 두드려요? 대충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누가 나간다고요? 예, 신용 물량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쭉 들었다 놨다 하면 누가 떨어져 나가요? 스윙으로 이제 단타 치는 사람들, 불나방들하고 신용 위에서 몰빵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떨어뜨려 버리면 나가요. 왜냐면 이 원리를 모르시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가냐면 신용 때문에 반대 매물도 당하지만 이 사람들은 차트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망가뜨리면 나가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차트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차트를 망가뜨리면 나가요. 그 사람이 매수 이유가 뭔데요? 차트죠. 그쵸? 그러면 차트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트 보고 들어온 사람은 차트를 망가뜨리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자, 차트가 이제 차트를 망가뜨려 놨죠? 네. 그 다음에 들었다 놨다 해요. 여기서 털리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네. 시원하게 갈 줄 알았는데 시원하게 안 가니까 털립니다. 이렇게 급등할 줄 알았는데 안 가니까 털려버리는 거예요. 본인 매수 이유 때문에 털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재료. 호재를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뉴스. 그죠? 근데 그 재료가 나왔는데 안 가요. 그러면 털어버립니다. 오늘 이재명 테마주 아침 점상한가 나올 줄 기대하셨는데 아니어서 실망하셨죠. 네. 자, 얘기 좀 뒤에 할까요? 이때도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실 거라고. 아침에 이낙연 씨 관련주 다 하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씨한테 좋은 호재 나왔으니까. 근데 이재명 씨 거는 시초가는 뛰었는데 다 음봉으로 떨어지고, 이낙연 씨 거 하한가 할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오죠. 네. 윤석열 씨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와서 막 급락할 줄 알았는데 윤석열 씨 테마주 막 저기 떨어지다 말고 다 올라오죠. 네. 홍준표 씨가 다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안 가죠.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냐고. 주말 내내 홍준표 씨 지지율이 윤석열 씨를 앞섰다. 이재명 씨가 이낙연 씨를 크게 이겼다. 뉴스가 그렇게 주말 내내 나왔는데 개인들이 아침에 그거 안 사겠어요? 누가요? 불나방들이 이재명 테마주하고, 네?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그 다음에 저기 홍준표 씨 테마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안 샀겠냐고. 아침에 10% 이상 떠도 불나방들 들어왔겠죠. 제가 요즘 대충 대놓고 이제 불나방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네. 자, 거꾸로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한국선지 이런 거 보시면, 이거를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초보분들도 이제 모르고 사셨겠지만, 뉴스 홍준표 씨가 윤석열 씨 이겼다는 뉴스를 보고 아침에 산 사람들도 있겠죠. 여기서 샀다고 해서 다 불나방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신 분들 많겠죠, 그죠? 네. 이제 모르고 얼떨결에 이제 따라 사신 분도 있을 거고, 초보분들. 네. 17% 급등했는데 삽니다. 근데 어떻게 끝나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분들은 그래요.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 왜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냐고. 이제 거꾸로 반문해 볼게요.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이고, 여기서 이제 이 주식을 비싸게 많이 사신 분들의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한국선제 세력이면 오늘 올려주겠습니까? 올려준다 1번. 절대 안 올려준다 4번 찍어보세요. 답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세력이면.
올려주시겠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안 올려주죠. 다 뉴스 보고 다 돌았는데 올려주시겠냐고. 그쵸? 세력을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답 나왔잖아요. 저기 이재명 테마주 동신건설 볼까요? 동신건설 오늘 아침에 되게 시원하게 교통 출발했거든요. 자, 15%에서 시작했어요. 세력이 여기서 상한가 만들어주겠어요? 왜냐면 짧게 얘기 드릴게요. 오늘 고점이 여기죠? 여기서 급등하면 여기 거래 많이 터졌죠, 그죠? 물리신 분들이 여기 잔뜩 있거든요. 거래도 많고 신용도 많죠.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분들이 본전이에요. 이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팔겠죠. 세력들이 이걸 올려주겠어요? 올려봤자 이분들 본전이나 챙겨주고 다시 끌려 내려올 텐데.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섭섭하시겠지만 세력 입장에서 올려주겠냐 이거예요. 막연하게 왜 안 올라오는 거야 이런 못난 것 이러면서 화내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물리신 분들 잘 해결되실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사신 분들은 실수하신 거니까 빨리 잘못된 걸 깨달으시란 얘기예요. 답답해하지 마시라고요. 호재가 나왔는데 왜 안 올라오냐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호재는 나만 알고 있을 때 호재지 대한민국 국민 다 알고 있는 걸 그게 호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호재 나왔는데 안 가냐고 버럭버럭 승질내지 마시고, 동신건설 저 추천한 적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호재가 나왔는데 왜 안 가냐고 막 그러세요. 미치게 옆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분들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래서 주제를 이걸로 정한 겁니다. 펄쩍펄쩍 뛰지 마시라고. 다시 여기 모니터에 붙여놓으세요. 호재는 나만 알고 있을 때만 호재예요. 맞죠? 네, 다 알고 있는 건 호재가 아니에요. 제발 뉴스하고 차트 보지 마세요. 왜냐면 뉴스 혼자 봐요. 차트 혼자 보세요. 다 같이 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뉴스나 차트를 참고해서 주식을 사고 팔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게 다 전부잖아요. 맞죠, 그죠? 네,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계속해서 수익 내기가 어려우세요. 방송 한 20분만 더 할까요? 괜찮으면 저 1번 찍어주시면. 네. 한 20분이 될까요? 네. 좀만 더 해요. 네. 문자반 회원들도 멘탈 잡으세요. 네, 멘탈 잡으시라고요. 문자반 회원분들. 여기까지 와서 털리면 아깝지 않으세요? 그쵸? 네. 동신건설이랑 수산IT가 왜 여기서 밀렸는지는 라이브 회원들한테만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못 해드리겠어요. 네. 되게 쉬운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다 올라오거든. 네.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나 혼자 알고 있어야 호재지 다 같이 알고 있으면 호재가 아니라니까. 네. 아무튼 네. 다시 추석 얘기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추석 전에 뭐 한다고요? 네. 부동이 파고 들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왜 털렸을까요? 아니 거래도 나오고 호재가 나왔는데 안 가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팔아버린 거예요. 호재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호재 보고 나가는 거예요. 뉴스 보고 들어왔으면 뉴스 보고 나갑니다. 윤석열 테마주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애니농률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이 왜 들어왔는데요? 뉴스 보고 들어오셨잖아요. 무슨 뉴스요? 윤석열 지지율 1위. 그죠? 네, 뉴스 보고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왜 파셨어요? 윤석열 지지율 하락. 그래서 파시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 못 해보셨죠? 네. 여기서 사신 분들도 왜 사셨을까요? 신고가 났다고. 차트 보고 사셨죠? 이건 언제 파는 줄 아세요? 신고가 났으니까 샀는데 신저가 나면 팔아버립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하면 얼마나 큰 돈 버시겠어요. 신저가에 사서, 그죠? 네. 저점 깨질 때 사가지고 올라올 때 팔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눌림목 끝난 종목을 사야 되는데 눌림목 시작하는 종목을 사요. 즉 조정 시작되는 걸 사요. 왜 그러시겠어요? 뉴스, 차트, 그리고 잘 맞지 않는 기법.
요거 갖고 배워서 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상식과 논리.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 고집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결론은 추석 전후에 많이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KCS 얘기했었죠. 일부러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가기 전에 뭐 한다고요? 최대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전저점을 깨요. 아까 메타바이오에도 보여드릴까요? 이거 더 했어요.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노인복지 테마주라고 막 급등하는 거예요. 2011년도 2월 달에 혼자 막 급등, 상한가 하나 나왔어요. 딱 하나. 네. 그리고 바로 꺾어버려요. 끝난 것처럼. 없애죠? 옆으로 돌아요. 뭐 그런 거보다 했겠죠? 근데 슬슬 깨집니다. 요즘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이 이렇지 않는가요? 반등도 안 나오고, 요번에 투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깨졌죠. 전저점 다 깨버리고, 그죠? 네. 가슴 아프셨죠, 그죠? 자, 기다렸더니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확 깨졌고, 요번에 아마 이 정도까지도 깨진 것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6월달이거든요. 이제 슬슬 올립니다. 1670원 찍고 한 2000원 가까이 오죠. 그러니까 20% 정도 올라온 거죠. 슬슬 올려요. 자, 한 달 지났죠. 그러다가 상한가 튀어나옵니다. 점프. 개인들이 어디서 털리냐면 여기서 싹 털립니다. 정확하게 언제 털리냐면 급등하기 전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요, 종목들 낙폭과대가 심한 대선주는요 여기에요. 여기 있죠. 여기쯤에서 털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돼요. 여러분들 심리를 제가 모를 것 같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리딩을 15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래도 없고, 그죠? 그 전에 막 상한가 나오고 막 바로 갈 것 같더니만 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격을 다시 보죠. 그러니까 보통 개인들이 이런 데서 많이 사시거든요. 요 가격대에서. 그럼 대충 3,000원에 샀겠죠. 여기는요 1670원. 얼마예요? 40% 손해본 거예요. 40%. 고점 대비 따지면 정확하게 반토막이죠. 대충 40%라고 보시면 돼요. 손해가 30% 40% 넘게 났는데 올라와봤자 반등도 되게 안 나오는 거예요. 1800원 1900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셨겠죠. 근데 보니까 지수가 살짝 떨어질 것 같으면서 여기서 이제 2011년 6월달인데 그때도 뭐 정치적으로 안 좋은 얘기 나왔겠죠. 그러니까 또 이게 떨어질까 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저점을 깨거나 아니면 옆으로 계속 돌릴까 봐 걱정이 되시겠죠. 거래도 하나도 없고, 그전에는 막 하루에 막 거래량이 막 300만 주 400만 주 나오던 게 지금은 거래가 얼마 나와요? 10만 주 5만 주 6만 주. 여기 거래량이 막 500만 주, 600만 주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여기는 거래량이 600만 주가 아니고 6만 주 이런 거예요. 속 터지시겠죠? 지금은 그러시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제 슬슬 손절하고 싶어지시죠? 그쵸? 네. 그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올리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거는 무방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라니까요. 추석 전후에 추석 전에 급락한다고요? 이미 나왔잖아요. 이미 나왔는데 뭘 또 걱정해요? 또 떨어진다고요? 네. 추석 전에 또 폭탄이나 떨어져서 또 급락할 것 같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다고 한들 뭐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가는 거죠. 기회가 한번 또 찾아오는 거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현재로서. 대선주가 대부분 이러면서 가요. 저번에 그 얘기 해드렸었죠? 대선주가 벤치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경운기라고. 정확하게 이해되셨으면 자 1번 찍어보세요. 이러고 갔어요. 경운기라니까요. 5%의 최강자. 경운기. 경운기를 따라올 만한 그게 없어요. 경운기는 산도 잘 올라가요.
바닷가도 달리고 네.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사람도 무한정 태울 수 있어요. 네. 기름 연비가 얼마나 좋은데요. 네. 기름도 별로 안 먹어요. 네. 심지어 경유예요. 네. 경운기예요. 경운기. 알고 타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벤츠라고 해서 팔아먹었는데 사실은 경운기였어요. 하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줍니다. 네. 힘들 내시고 어깨 쭉 펴시고 네. 주식하다가 좀 실수해가지고 돈을 좀 잃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리시면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돈을 조금 잃는 건 상관없어요. 다시 벌면 되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나 자신감을 잃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신감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 이러고 나서 올라갔어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애니농률, 뭐 웅진 이런 거 두고 있는 분들은 생각 다시 해보셔야 돼요. 네. 그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니농률이나 웅진은 해 먹을 만큼 해 먹었어요. 또 올라올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모든 대선주가 이렇게 올라오진 않아요. KL소프트가 이렇게 올라올까요? 저는 이렇게 못 올라올 거라 생각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 세력이 안 끝낸 게 있어요. 시작도 안 했거나 원래 한 3번 가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간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간다는 거지 모든 게 다 이렇게 올라오진 않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앞에 살짝만 들었다 놓은 거예요. 이게 한 30에서 50%. 심한 경우에 100%까지 들었다 놓은 것도 있는데 보통 이 정도 들었다 놓고 나중에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추석 전에 갑니다. 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홍준표 씨가 지금 계속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죠, 그죠? 잠깐만요, 지수 얘기 안 했고. 그러면 지수는 어땠을까요? 추석 전에 지수가 급락 나올까요? 자, 현재 코스닥 지수는 어때요? 이렇게 생겼죠.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죠? 네. 뭐 하루에 몇 프로 빠졌어요? 최대 3%였죠? 3%? 이것도 한 2.7%까지 빠졌죠, 최대? 네. 많이 빠져야 3%짜리 음봉이었어요. 그것도 딱 일주일만 딱 하락하고 끝냈죠,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하고 2012년 전후 추석 때 지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보세요. 대선주 위주로 요즘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보시기 전에 한마디 먼저 해드릴게요. 네. 굉장히 지금 편한 데서 주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때에 비하면 거의 뭐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 아주 굉장히 편안한 데서 하시는 거예요. 실크로드라는 표현이 적당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비단길처럼 굉장히 그냥 좋은 데서 하시는 거라고요. 이 당시에 윌비스가 언제 급등했냐면 여기서 급등을 시작했어요. 여기에서요. 그 당시 지수가 어땠는 줄 아세요? 보이세요? 네. 전쟁터였어요. 김정일도 죽고 그 전에 막 코스닥 하루에 8%씩 급락하고 걸핏하면 그냥 마이너스 한 4%, 5% 그때는 상한가도 15%였는데 여기 보시면 양봉이 별로 없죠? 네. 전쟁터였어요 그때. 이렇게 힘들 때 대선주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추석 전후로 막 후벼파고 있을 때 있죠. 이때 대선주들이 날아갔다니까요. 그때 TV만 틀면은 경제 붕괴된다 그랬었어요. 그때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네. 테이퍼링 한다고. 테이퍼링 할 수 있다고 그때 계속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네. 그때도 테이퍼링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던졌죠.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코로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추석 때는 편안했을까요? 편하게 뭘 편해요. 그 앞전에 뭐 해놨는데 폭락시켜놨어. 유럽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수라장이었어요. 여기는 보실 필요가 없고 여기는 대선주가 끝나고 나서 떨어진 거고 대선주가 꼭지를 찍은 게 여기였거든요. 네. 마지막 정점 윌비스 아까 고점이 여기였어요. 요새
아무튼 그 전에 이미 하락이 나와 있었다고요. 이때 저점이 언제예요? 7월달, 8월달이었잖아요. 지금은요. 저점이 8월달이잖아요. 제발 추석 전에 급락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소외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셔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지금은 이때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주식하시는 거예요. 힘드시다고요? 네. 이때 한번 주식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때는 맨정신으로 주식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진짜 이때는 낮술 한잔 하고서 정말 힘든 날은 진짜 낮술 한잔 먹고서 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때는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었어요. 지수도 맨날 힘들어요. 급락을 했었고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힘들 내세요. 네. 그리고 홍준표 씨 얘기 좀 해드릴까요? 홍준표 씨. 네. 홍준표 씨가 요즘에 그 상승세를 지금 계속 요즘 뭐 나오겠다고 하는데 요게 요 재료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겁니다. 홍준표 씨가 근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부터 한번 대답 한번 해주실래요? 홍준표 씨가 대통령 진짜 될 것 같다. 1번 아니요? 4번 찍어보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꼭 찍어보세요. 네.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1번도 있으시고 4번이 맞나 1번이 맞나 보자고요. 홍준표 씨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가 아니라 많아요. 그 대통령 후보라고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홍준표 씨 매력도 있어요. 매력도 있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나쁜 것만 있습니까? 좋은 것도 있죠. 4번이 훨씬 많으시죠? 네. 근데 홍준표 씨 관련주가 당분간은 더 올라갈 겁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홍준표 씨 관련주가 당분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 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거를 알 수 있는 이제 종목을 쭉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문자반영들 최근에 홍준표 씨 관련주 추천 많이 나갔고 실제로 수익 나는 게 있죠. 그렇죠? 오늘도 10% 이상 급등한 거 하나 있죠. 뭔지 아시겠다. 1번 찍어보세요. 자, 문자반 라이브 회원들 종목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갖고 있는 거 중에 얼마 전에 추천한 거 중에 10% 이상 급등한 거 하나 있죠. 네.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원래는 뭐 민주당 다른 사람 대선주였는데 그게 이재명 씨로 바뀌었다가 윤석열 씨로 바뀌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홍준표 씨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몇 번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저기 딴 사람 거였어요 또.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주랑 5번 이상 바뀌었어요. 카멜레온 같은 주식이에요. 아셨죠? 네. 오늘 보유 종목 중에 10% 이상 올라온 거 있죠? 저기 왜 이렇게 잘 올라오지?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카멜레온, 카라멜이 아니라 카멜레온이에요. 네. 카멜레온 같은 주식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그래요. 그 중에 하나. 대선 후보를 5번 이상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주식은 제발 인터넷에 검색하지 마세요. 네. 그냥 이 테마주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인터넷 찾아보지 마시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지금 이제 홍준표 씨 테마주를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회원들 들으시라고요. 네. 여기 무방회원들도 잘 참고하세요. 네. 홍준표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낮겠죠. 그러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종목들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세게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3일입니다. 네. 홍준표 씨 테마주 중에 많이 올라왔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달 전쯤에 그랬어요. 잠룡들 거 잘 생각하시라고. 잠룡이 뭐예요? 대선 후보 중에서 지지율이 5% 미만인 분들을 잠룡이라고 하죠. 그분들 테마주가 움직일 거다. 대표적인 게 홍준표 씨나 유승민 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죠. 네.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얘기 했을 때 저한테 홍준표 테마주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에이 설마 가겠어? 가잖아요. 이렇게 하나 많이. 왜 그러겠어요? 홍준표 씨 지지율은 진짜 요즘에 나오는 그 지지율은 진짜 지지율이 아닙니다. 네. 역선택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역선택은 언젠가는 꺼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갈 수 있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물 들어왔을 때 노조해야 된다는 말 있죠? 네. 세력들이 이제 갈 수 있을 때 가야 되니까 지금 서둘러 올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갈 수 있을 때 가야죠. 근데 오늘 아침에 3위는 누가 들어왔어요? 불나방님들이 들어오셨죠. 지지율 높게 나왔다고. 플러스 8%에 사가지고 마이너스 8% 갔다 왔죠. 네. 세력이 털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추가 급등할 가능성이 낮겠죠. 3일은 과열됐어요. TBC라고 있죠. TBC가 이게 저희가 예전에 여기서 2월 달에 사가지고 여기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어요. 그때는 테마주가 뭐였냐면 TBC가 옛날에는 황규환씨 테마주였는데 이게 주호영씨로 바뀌었다가 홍주 표시도 됐다가 다시 홍준 표시가 된 거예요. 여러 번 바뀌었어요. 이것도 네, 급등했죠, 그죠? 근데 이것도 과열됐어요. 여기 기준으로 따지면 2배 올라왔어요. 잠룡급 테마주들은요, 윤석열 씨나 이재명 씨처럼 이제, 아니 이낙연 씨 그 전에 지지율 높을 때 유력 대권 후보들은 3배, 4배, 5배 올라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잠룡급은 많이 올라와야 2배, 정말 많이 올라오면 3배입니다. 아셔야 돼요. 잠룡급은 그렇게 많이 못 올라와요. 2배에서 많아야 3배, 정말 많아야 3배예요. 얼추 이제 과열이 됐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왜냐면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학이라는 게 있어요. 무학인데 이 종목이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옵니다. 무학. 이 중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무학만 얘기해 드릴게요. 무학이에요. 오늘 장중에 무학이 13% 급등으로 끝났는데 시간에서 또 상한가 나왔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최근에 급등을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럼 뭐예요? 후발주자라는 얘기예요. 7,000원, 7,500원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얼마 올라온 거죠? 3,000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3,000원 좀 안 되죠? 4728 대충 40%? 시간에 포함하면 50%? 네. 그럼 뭐예요? 후발주자죠? 즉 홍준표 씨 테마주가 당분간 더 상승세가 유지가 될 거고 후발주자들이 이거 말고도 계속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그 종목이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참고로 홍준표 씨는 노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전에 그 경남 도지사 할 때 노조 박살내는 거 보셨죠? 네. 노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저분이 이제 대통령 되시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노조가 다 가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노조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홍준표 씨를 가장 싫어하는 게 북한하고 노조분들입니다. 네. 그 정도는 알고 하시면 돼요. 정치적으로 얘기 듣지 마세요. 네. 듣지 마시고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련주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조도 뭐 성향이 다른 노조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회원들한테 한 얘기예요. 네. 여기 보시면 무학 같은 게 이제 시간에서 올라오죠. 그럼 뭐예요? 네. 계속해서 이쪽에서 순환매가 당분간 돌 거예요. 대신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후발주자, 그러니까 원래 후발주자는 짧게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유력 대권 후보 후발주자가 아니라 잠룡급 후발주자는 더 짧게 대충 수익내고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홍준표 테마주 샀는데 수익이 20%, 30%, 50% 막 났어요. 막 나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 홍준표 씨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그래 선거 끝날 때까지 가져가야지. 그러면 이제 큰일 나시는 거예요. 이제 수익 나는 것도 못 챙기고 이제 쭉 떨어지면 나중에 누구 원망하시겠어요. 수익 났을 때 잘 챙기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재형씨 얘기도 해야 되는데 최재형씨 것도 안 끝났어요. 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오늘 시간에서 보면은 시간에 말고도요. 네, 장중에 또 올라온 게 있어요. 이재명씨 테마주 중에도 급등한 것도 있고. 네,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조정이 올까봐 추석 전에 급락 나올까봐 걱정하실 시간에 대선주가 금방 끝나버릴까봐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실 시간에 종목을 하나라도 더 찾으시고 그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믿고 맡겨두세요. 누구한테요? 세력한테. 세력이 알아서 올려주니까 그 세력한테 맡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문가를 믿고 어느 방에 전문가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 그냥 그 전문가 좀 믿으세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빨리 저기 하시든지요. 네. 믿으셔야 돼요. 이왕 믿기로 하셨으면 믿으세요. 가장 답답한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종목은 A 전문가한테 받았는데
B, C, D 다른 전문가 방송을 같이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맞죠, 그죠? 네. 여기 무방위원분들도 제 방송을 이제 계속 이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 얘기를 들으시면요, 그거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수프도 아니고 이상한 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한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해되셨죠?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이상한 게 나와요. 그리고 종목을 받았으면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지금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래저래 해가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거리가 많아지시면 안 돼요. 항상 세력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네.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라고요? 신용, 미수, 몰빵, 그 다음에 물타기, 불타기, 그리고 한 놈만 팬다 기법입니다. 하나 갖고 계속 초단타 치시면 세력이 거기다가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팔 때 팔아줘야 되는데 안 팔고 버티시면 범양관형처럼 네, 수익 난 거 다 반납합니다. 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잘해주면 조심하시라고. 그냥 끌고 내려오죠. 네, 수익 난 거 한 번에 다 사라졌잖아요. 범양관형은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거 올라갔을 때 개인들이 팔았겠습니까? 다 끌려 내려왔겠죠. 네. 캐리소프트랑 거의 캐리소프트랑 거의 똑같은 차트예요. 네. 캐리소프트가 더 세게 가서 그렇지 네. 맥락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익이 나면 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수익이 나면 잘 챙기세요. 자, 보세요. 저희 방에서 최근에 수익 났던 게 뭐예요? 원방테크 이런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매수했다가 7월달에 매수해서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깔끔해요. 그냥 편하잖아요. 뭐 권리락을 하든지 말든지. 수익이 80% 이상 났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냥 정리를 싹 해버리니까. 저희 방에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깔끔하잖아요. 그냥 뭐 생각할 게 더 있어요. 그냥 끝내버리니까. 한국파마도 얘기드리고 한국파마. 네,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 내고 7월 12일 날 사가지고 한 달 뒤에 팔았잖아요. 여기에서 8월 17일 날 여기잖아요. 아침 일찍 팔았죠, 그죠? 네, 싹 팔았어요. 코로나 음압병실 수혜주도 되고 무상증자도 있고 수익은 대충 80% 저는 한 달 걸렸거든요. 깔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매수 손절 없고 끝. 그러니까 뭐 끌려다니든지 말든지 뭐 권리락을 해주든지 말든지 우리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편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다물 멀티미디어죠. 문자 번역들도 지금 복귀해드리는 거예요. 네. 문자대로 이제 매도 사인 나는 대로 파시니까 편하죠. 8월 2일날 사가지고 마지막 추천이죠. 기존 애들도 갖고 있었어요, 그 전에. 네. 그리고 8월 30일날 싹 정리했잖아요.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아침에 싹 정리하니까 어때요? 깔끔하잖아요. 수익은 대충 90%. 늦게 사신 분들도 뭐 40%, 50%, 뭐 70%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판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깔끔하잖아요. 뭐 더 떨어지는지 반등 나오든지 말든지. 그죠? 그리고 신용이 늘든지 말든지. 신용 많이 줄어든 거 보니까 또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나 그러든지 말든지 깔끔하잖아요. 그냥.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파마. 저번에 얘기해 드렸죠. 저희는 제가 매도 사인 낼 때 고점이 여기다 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 고점이죠, 그죠? 여기쯤에서 매도 사인 내요. 얘기해 드렸죠. 일부러 좀 남겨놓고 막 판다고. 그럼 회원들이 미국에 계신 분이건 저기 뭐 해외에 해외에 있는 회원들이 많아요. 저희 방에. 그분들 다 파세요. 매도 사인 언제 냈는데요? 팔고 나서 조금 올라가도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매도사인 내니까. 아이고, 매도사인 나가고 여기다 안 써놨네. 매도사인 언제 나갔죠? 회원들이 좀 찍어주세요. 네. 아시잖아요, 그죠? 네. 8월 12일 날 마지막 추천 나온 게 8월 12일이니까 여기고,
그죠? 네. 들었다 할 때 팔았는데 50%거든요. 이게 언제 팔았냐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매도사인 나간 게 9월 1일이에요. 그렇죠? 예. 9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날이잖아요. 요 날 8만원 밑에서 팔았어요. 네. 8만원 위가 아니고 8만원 아래에서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다고요. 주식을 좀 편하게 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팔았다니까. 좋잖아요. 며칠 동안 계속 떠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그날 못 팔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다음날 팔아도 되고, 다다음날 팔아도 되고. 네. 저희 회원들은 그래서 매도 사인 나올 때 불만이 없어요. 조금 남겨놓고 파니까 전문가 매도 사인보다 오히려 좀 비싸게 팔았다는 생각이 드시니까 기분 좋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그러시라고 이제 즐기시라고 좀 그렇게 편안하게 해드려요.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범양관형처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범양관형은 저희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 일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여기서 매수한 분들이 하도 많이 갖고 들어와가지고 자꾸 얘기해 드렸어요. 네. 난 이거 안 좋게 본다. 그러나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거든 욕심내지 말고 자꾸 줄이셔라. 한 번에 훅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챙기셔라. 계속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방에 이거 갖고 들어온 분들은 어지간하면 수익 챙기고 다 나오셨어요. 맞죠, 그죠? 네. 항상 그랬거든요. 한 번에 훅 갈 수 있다. 한 번에 훅 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많이 보던 거거든요. 네. 캐리소프트보다 약간 약하게 나온 건데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나시면 잘 챙기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아셨죠? 네.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에서 회원들이 수익을 잘 내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전문가 리딩대로 잘 따라주시는 거고, 전문가는 어떻게 리딩하냐면 계속 계좌가 순환매가 돌게끔 얘기를 해드립니다. 계속 순환매가 돌게끔. 한 종목에서 돈을 왕창 버는 게 아니라 종목을 조금 분산을 시켜가지고 몰래방아처럼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한 번에 저희 방에서 100% 아까 보시면 80%짜리 90%짜리 수익 나와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라 절반 매도하면서 계속 돈을 넘겨요. 뭐냐면 100%, 200%, 300%짜리 이런 걸 한 방에 누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한 번씩 줄여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테마주를 샀는데 100%, 200% 수익이 나요? 그러면 그 뒤에 후발주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러면 올라갈 때 이걸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그 뒤에 후발주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수익 나고 뒤에 건 뒤에 거대로 수익이 나고. 좋잖아요. 한 번에 100%, 200%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조금 거기서 빼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50% 정도 수익을 내서 다른 데 가서 100%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누적 수익이기 때문에 누적 수익,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하나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보다 돈을 약간 쪼개가지고 수익 난 걸 가지고 다른 걸 사잖아요. 누적으로 계속 불어난다고. 눈덩이 불어나듯이. 네. 저희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 좋아도 요거 리딩대로만 따라 하시면 수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네. 추석 전에 종목들 빨리 매집하고 싶으시죠? 추석 끝나고 수익도 좀 많이 내고 싶으시고, 네. 지금 들어오세요. 네. 나중에 들어오지 마시고. 지금이 종목들 지금 아직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사놓으시면 돼요. 네. 회원가입이 궁금하신 분들 여기 메일 주소 이따 하나 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꾸 걱정들 하지 마시고. 네. 요즘에 좀 인내심이 한계가 와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보이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거 못 이겨내시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익은 하나도 못 내시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낮에 회원들한테 했던 약속이 있어요. 네.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너무 깊게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오늘 좀 도움 되셨으면 네, 실버 한번 찍어주세요. 도움 되셨나요? 내일 2탄 해드릴까요? 네. 내일 2탄 해드릴까요? 내일 2탄? 여기서 7번 제일 적게 찍은 데는 거기 이제 방송 꺼버릴 거예요. 이제 내일은. 협박하는 거예요. 네. 내일 2탄 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죠. 내일 또 상황에 맞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종목들 준비한 거 다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기회를 또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시고요. 네, 푹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